수능 수학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많은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설을 한번 읽은 사람이 되지 내게 되진 않아요. 부모님께서 문법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능 경우에서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리를 떨어다 쓰니까 풀리기가 쉬운 과목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효과 봤던 방식이 있다면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수능 수학은 가장 효율적인 논리를 찾는 과정이고 수능은 어차피 푸는 시간이 엄청 긴 시험이 아니잖아요. 3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은 효율적인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문제를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그리고 모르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맞은 문제여도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다른 풀이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푼 풀이가 길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다른 친구들의 풀이법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강사님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틀린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설을 한번 읽은 사람이 되지 그 해설이 내게 되진 않아요. 틀렸다라는 거는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번 뭔가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해설지를 보든 아니면 뭐 강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든 그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을 알아낸 거를 조금 본인만의 언어로 왜 잘못 사고가 흘러갔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포스트잇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제 밑에다가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언어로 한번 풀어서 써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틀렸을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풀이를 쭉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 흘러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한 후 강사님의 설명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는 등의 도움을 받는 것과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것에는 확연히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커요. 고민을 하고 나서 그 도움을 받았다면은 자기의 실력이 상승을 하는 그 상승폭 자체가 확실히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르는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접근이 아예 안 되는 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디까지는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뒤부터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그냥 한번 쭉 써봐요. 풀이 과정을 쭉 쓴 다음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은 모르겠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틀린 문제를 대처할 때와 똑같이 좀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실력의 상승폭도 커지기 때문에 고민을 한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까 틀린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달라진 방식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를 쭉 써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틀린 문제는 그냥 어쨌거나 한번 끝까지 풀어봤던 건데 모르는 문제는 그 끝까지 가보지 못했던 거니까 아는 거를 쭉 써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어부터 독해까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영어 공부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신다면? 부모님께서 되게 문법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법이 내신에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학교마다 다른 거지만 근데 적어도 수능 영어에서는 문법이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을 알아야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조건 맞는 사실이다만 그 문법을 공부할 시간에 영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저는 이득이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영단어를 알면은 문법을 정확히 몰라도 글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다 됩니다. 거의 한 80%는 이해가 돼요. 영단어가 다 해석이 된다면 80~90% 해석이 되면은 답이 몇 문제 빼고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집착하지 말고 영단어를 좀 많이 외워라.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부법이 제일 올바른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 섹션별로 추천하는 실전 풀이 기술이 있나요? 수능 영어 유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팁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ABC 같은 순서 문제에서는 지시어라든가 순서를 지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거들 혹은 단어들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빈칸이 뚫려 있다라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문단 그 지문의 마지막 줄 혹은 마지막에 두세 번째 줄에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좀 널리 알려진 팁들은 유튜브라던가 뭐 SNS를 통해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은 별로 크게 들이시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영단어 외우시는데 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물리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늘 부족한 과탐에서 가장 강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보다 더 시간 압박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특히 물리 혹은 타 과탐들은 가장 간결한 풀이 방식이 딱 떠올라야지 좀 안전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공부할 때에는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 이 세 문제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게 간결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제 푸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짧게 풀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언어로 소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훈련인지 궁금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살짝 결이 좀 달라요. 수학, 과학은 A 강사가 설명하든 B 강사가 설명하든 논리를 설명했을 때 그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본질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설명하는 것들은 보조용으로 두고 내가 이 국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이게 답이고 왜 저게 오답인지 나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가 타 과목보다 훨씬 더 본인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봐요. 특히 재수 때 이제 뭐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좀 잘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국어가 안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강사의 논리를 내 언어로 풀어서 쓰지 않고 그냥 논리를 끌어다 쓰니까 다른 문제에 대입해 봤을 때 틀리기가 쉬운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문학 지문을 볼 때 구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다음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 싸움이고 구조가 반복돼요. 철학자 두 명이 나오고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한다든지 정의 확장 구조라든지 주장, 근거, 반론 같은 구조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은 좀 예상이 될 때가 있고 전체적인 글의 뼈대가 좀 잡혀요. 구조에 익숙해지면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글을 읽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구조로 이직하는 게 비문학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책 읽기 습관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조적으로 잘 짜인 글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한테 관심 없는 예를 들어서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 들이밀고서는 읽으라라고 하면은 읽기도 싫고 글을 많이 읽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구조적으로 복잡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은 이 글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한 번이라도 내가 글로 쓰면서 확인을 하면은 국어의 내 언어 훈련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책들을 읽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방인 같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짧게 읽으면서 글로 정리하는 것들이 좀 내 언어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흔들릴 때 멘탈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효과를 봤던 멘탈 회복 루틴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우선 명상이랑 시간대 운영을 하는 훈련을 추천을 드리는데 명상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나를 현재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명상이. 저한테는 이런 의미지만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이 많다는 것으로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게 4-5분, 그 다음부터는 차차 늘려가서 10분 정도 시간을 늘리면서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대 운영을 말씀드렸는데 수능 당일에도 이제 수능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능 시간표에 맞게 내 몸을 조금 최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소에도 수능 시간표에 적혀 있는 대로 과목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수능 때는 아침에 국어 시험을 보는데 그냥 평소에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잠 줄여서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말, 수험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인데요. 잠을 줄이는 공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7시간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래도 6시간, 7시간 이상은 자야지. 얼마나 많이 시간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가 그 시간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은 효율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율로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면 시간인지를 파악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누군가 대학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본인 입장에서 대학을 안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정말 그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함에 떨고 있을 수험생과 예비 고3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고 다들 티는 안 내지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직 안 일어난 일이고 그 9달, 8달 뒤에 나를 상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최대한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인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지혜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무 본인만 두려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